9월 7년 9개월간 장기 집권해왔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퇴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그의 총리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 이번에도 그 징크스 때문인가? 이 정도면 적중률 100%다. 뭐죠? 일본 총리에 관한 징크스인가요? 그 사람 건강 악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 이 얘기했잖아요. 무려 적중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이 징크스가 뭐냐? 바로 일본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에 총리가 물러난다라는 징크스입니다. 자, 1964년 일본에서 처음 열린 도쿄 대회가 개최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막식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오 진짜네. 이후에 총리가 된 사토 에이사쿠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역시 검은 징크스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삿포로 겨울대회가 열린 1972년 총리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1998년 나가노 겨울대회가 열린 해에는요.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저 세 번 다 그랬네. 완전 적중 100%네. 이 징크스가 정말 어마무시한 게요. 세계 스포츠 대회의 개최가 예정됐었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았던 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글쎄네. 아시다시피 원래라면은 지난해 2020년 도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초 도쿄 대회 해가 박자 일본은 설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사퇴로 그 설마가 현실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지난해 도쿄 대회가 이제 올해로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총리는 괜찮은 거예요? 스가 괜찮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게요. 지난해 9월 출범 직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은 지지율 74%에 달하며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출범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9%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그의 장남이 총무성 간부에 접대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각종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로 늦췄는데 음흠. 스가까지 그 여파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늦추는 바람에 2020년, 2021년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자, 과연 일본의 세계 스포츠 대회 징크스는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작용하게 될까요?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2010년) 밴쿠버 세계 스포츠 대회. 과연 우리나라 최초 피겨 종목 금메달이 탄생할지 김연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라이벌전이 있었잖아요. 아사다마 선수와 이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또 주목받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김연아 선수의 경기 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의상이 프로그램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징크스도 있고 해서 결정했어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에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금메달은 연하지만 현명한 선택이라며 금메달을 확신했습니다. 의상 때문에 금메달을 확신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렇죠. 징크스가 있었나 봐요. 의상 관련.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의 의상에 집중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역대 피겨 금메달 리스트들인데요. 세 선수 모두 블루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피겨계에서는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파란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 일명 블루 징크스가 있었던 것이죠. 이 징크스를 아는 분은 저 의상을 입고 나오는 순간 뭐 금메달을 확신하셨겠네요.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여자 싱글 블루 징크스의 시작. 1998년 나가노 대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미 선수권에서 우승한 미국의 음반 여왕 미셸 콴이 피겨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의 주인공은 미국의 타라 라핀스키. 그녀는 만 1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동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 리스트라는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때 리핀스키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 미셸 콴은 미국 홈그라운드 대회 이번 우승은 미셸 콴.
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고 출전했지만 금메달은 애초에 메달 후보도 아니었던 사라 휴즈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경기 당시 연블루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 아까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는데 금메달을 딴 거네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약간 법칙이 생길만 하네. 줄줄이 그럼 그러고 있잖아 지금. 요번 걸 들으면 이거는 좀 무서울 거예요. 자, 다음 대회인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도 일본의 아라카와 시즈카가 파란색 의상을 입고 금메달을 획득. 어머.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4년 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파란색 의상을 입고 세계 최고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죠. 어머. 이처럼 4회 연속 파란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블루징크스가 금메달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블루징크스는 거의 과학인데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살얼음 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한 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인드니까 의상 선택도 무조건 블루로 갈 것 같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에는 이거 하면 탈락, 금메달을 막는 징크스도 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리핀스키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에 만족해했던 미셸 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서는 블루 징크스를 의식했는지 사실 파란색 의상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금메달을 놓쳤던 미셸 관. 완전 파랑이죠. 사실 저때 미셸 칸은 그냥 무조건 딴다 그랬거든. 절대 강자였어. 그러니까 뭐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지? 멋있는데? 아, 실수 없었잖아 지금. 네. 왜 놓친 거예요? 뭘 잘했지? 이게 하나 알고 둘을 모르시는 겁니다. 미셸 칸이 멋진 연기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기된 곡,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왜 금기된 곡이에요? 잘 라프마니노프 좋아해. 있다는 건 나 좋아해. 처음 들어봐.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사용하면 올림픽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일명 라흐마니노프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자이자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라흐마니노프. 저 곡은 정말 명곡인데 이게 금지곡이었어요? 너무나도 피겨와도 잘 맞는 고급스러운 곡인데.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라흐마니노프의 불후의 명곡이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계에서는 유독 불운의 명곡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음반의 여왕 미셸 칸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뿐 아니라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선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모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떼어놓은 당상이랬던 대회인데. 네, 야, 이 정도면 대박 징크스인데. 파란색 입었잖아요.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곡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셸 칸 때문에 요 징크스가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미셸 칸이 이걸 놓쳤던 겁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당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전 세계가 주목하며 일본 최초 피겨 금메달을 노리던 이토 미도리. 라흐마니노프의 선의를 맞춰 연기를 펼치던 그녀는 트리플 악셀에 실패,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죠. 야, 엉덩방아를 찍었는데도 은메달이면 진짜 잘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실수만 잘했나 아니었다면 라흐마니노프의 곡에 뭐가 있나? 이것뿐이었으면 그냥 웃어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 역시 2010년 밴쿠버 대회, 2014년 소치 대회에서 두 번 모두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선곡했지만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금메달 획득엔 실패한 바 있습니다. 궁금해요. 라흐마니노프 곡이 이렇게 금메달을 놓치게 하는 이유 뭐 있습니까? 광민정 피겨 해설위원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밝은 곡도 아니고 뭐 재밌는 곡도 아니고 이게 되게 곡이 너무 좋은데 말을 안 하고 저희는 몸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네. 저게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이네요. 그죠? 또 해본 선수가 저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신뢰가 가네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현재 제46대 바이든 대통령까지 약 100년 동안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19명 중 단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즐겼던 이것은 바로 골프였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골프를 즐기는 후보자와 골프를 치지 않는 후보자가 경쟁하면 골프를 즐기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일명 골프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거는 뭐 좀 우연일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신기하네. 먼저 1908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제치고 제2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그는 거구의 체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에서는 유일하게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2008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존 맥케인을 제치고 당선된 버락 오바마. Yes, we did. Yes, we can. 2012년에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를 제치고 재선에도 성공했는데요. 오바마는 8년의 재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골프는 4시간의 자유라며 틈만 나면 필드를 찾아서 무려 306차례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미 대선에서 맞붙은 힐러리와 트럼프. 한때 힐러리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지르며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지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골프는 좋은 산책을 망치는 운동이란 말에 공감해요. 반면 트럼프는 지독한 골프 광으로 유명했죠.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승. 미 대통령 골프 징크스가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 직후 1년 동안 무려 70회에 달하는 라운드를 돌며 변함없는 골프 사랑을 보여줬죠. 1년에 70회면 일 안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이 치긴 골프를 했다. 치면서도 정서를 논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긴 그래요? 하지만 미국에서 대선 나가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골프를 좋아하고 싶겠어요, 저 정도면.